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 나왔으니까 알고 계실 거지만, 간단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설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1번 보시면, 1번이 아니라 26번이죠. 26번 보시면 너무 쉽죠? 난이도 하, 이렇게 보고요. 행정처는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맞추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행정기본법의 조문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번은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행정자격은 여기요. 어디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요걸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그래. 법률 우위의 원칙. 이렇게 법률이 들어가야 돼요. 어기면 안 되는 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요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요때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자, 근데 당사자 간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한다. 신청 들어와서 처분한 거예요. 요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뭐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처분 당시에 뭐에 따른다. 처분 당시에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 등에 따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법령 등에서 특별한 경우 정한 것 빼고는 법령에 따른다.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가 중요한 의미도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요것은 답이 이제 법률 명령이니까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행정계획은 굉장히 이제 재량이 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이게 뭐야? 재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 재량에도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재량이 이제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 쭉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딱 보는 순간에 답이 5번이에요. 5번은 여기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일반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주는 문제입니다. 28번도 읽기만 하면 답이 5번이에요. 그 다음에 29번 가시겠습니다. 29번은 이제 행정 입법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상급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은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지침이죠. 일반적으로 행정 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미친다. 맞는 얘기? 조직 내부에만 미치는 거지. 자, 2번 요거 아주 유명한 조문이에요. 자, 조문이라고보다는 판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조례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럴 때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조례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 이게 처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뭐예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니까 2번이 틀린 거 중요하고요. 처분의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갖다가 위반해가지고 처분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위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런 판례도 있죠.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장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사무예요. 다른 게 아니고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뭐예요? 조례를 정할 수가 있지 당연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거죠? 요것은 이게 행정규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이 되다 보니까 상위 법령하고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대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돼서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을 띈다. 법규 명령은 뭐야?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요. 형식상은 뭐로 보이는데 지금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요. 이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네. 인허가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뭐라고 그랬고요. 이거 한 문제로 냈네요.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 주된 인허가 말고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뭐예요? 제출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가 있고 관련 인허가가 있어. 근데 이거 받을 때 그죠? 요것도 서류도 같이 내라. 그러면 이거 받기만 하면 이거 받은 걸로 의제 이거예요. 요게 인허가 제도, 제도입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요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해서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뭐예요? 속닥속닥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하는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이 된다 그랬어요. 요거 주된 인허가에서 법에서 정한 그 규정된 거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만 인허가 의제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인허가 의제가 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처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가 안 했죠 사실은. 협의만 해줬지. 근데 직접 한 것처럼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요. 협의만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5번은 틀린 거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건 맞는데 반드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인허가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 서류를 함께 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건 5번 31번 직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을 적에 요 직권 취소입니다. 쟁송 취소가 아니고 직권 취소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직권 취소하는 행정행위가 뭐냐 그러면 뭐 건축 허가 내줬던 거 좋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직권 취소다 하는 거죠. 그때는 직권 취소를 당하면 건축 허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살 해야 됩니다.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신뢰 보호의 원칙, 비교 형량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다 잡아가지고 너무 큰 불이익을 주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죠. 있다. 옳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직권 취소는. 이렇게. 3번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 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킬 거냐. 그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게 철회죠. 철회.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취소해가 있다고 해도 진짜 직권 취소할 건지 철회로 이렇게 할 건지는 판단해 볼 문제다 얘기죠. 딱 느낌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맞는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판례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행정행위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종지했던 이게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철회는 성립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후적으로 발생한 거고요. 이건 성립 당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을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 그게 취소죠. 근데 이런 직권 취소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때도 직권 취소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부당한 경우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32번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보면 체류 자격을 갖다 뭐 F2에서 F5로 바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출입국 관리 법무부의 재량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안 해줬을 때 뭐 함부로 대들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보통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봐요. 요건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전용행위를 수반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조금 심한 건축허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재량이 상당히 포함된다. 그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슨 개발행위 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심하게 규제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재량이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 요것도 뭐예요? 특허의 성질을 띠죠. 그래서 이것도 재량이다. 근데 변상금 부과 뭔지 아시죠? 함부로 쓰고 있는 거. 그래서 변상금 물리는 거. 이것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억년 디귿이 답. 재량행위는 요거의 답. 33번 너무 쉬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잘 나오네요. 진짜 잘 나오긴 하는데 쉬워요. 여기서 보면 뭐 쭉쭉쭉 다 맞는데 여기 보면 요것이 그 뭐 중요한 지문이죠.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요 행정지도 같은 것도 뭐예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포함한다고 보죠. 행정지도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넘어가요.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왕. 요게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행정청이 있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옛날에 뭐 공수처랑 경찰청이랑 요거 행정응원입니다. 경찰청 이렇게 응원 요청 경찰 인력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 인력을 투입해 준 거다. 뭐 할 때 했는지 기억나시죠? 응원 요청했다는 응원 가는 거 응원하니까 뭐 저기 뭐냐 운동에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표현이 응원하러 갑니다. 요 경찰 인력을 보태줘요. 이렇게. 자,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여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응원 요청입니다. 얘가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 때 여기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죠. 경찰청의 전문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것도 인원 장비의 부족. 이번에 이제 그게 대표적이죠. 인원 장비의 부족. 다 되는데 요게 이제 행정 서비스를 높이려고 이런 것은 응원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간 상식적이지만 그렇게 쉽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난이도 하는 아니에요. 중정도 되는 거예요. 어려워 저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입니다. 35번은 여기 보시면 아하 요건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이것도 난이도는 중정도 보셔야 돼.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그럴 수 있죠. 부분 공개 결정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걸 불복한다고 그래요. 불복이 있거나 아니면 정보 공개 청구 후 얼마가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다. 아예 그게 어떻게 해요? 묵묵부답인 거예요. 결정이 없다. 아니면 결정을 이상한 결정을 했다. 그게 불복하거나 묵묵부답이다 그랬을 때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여기요. 20일이 넘도록 어떻게 20일입니다. 20일이 넘도록 아무 얘기 묵묵부답일 때는 자 20일이 경과예요. 경과한 날부터 며칠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이의신청은 보통 30일이거든요. 왜 부분 공개해?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받아줄지 말지를 처리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그죠? 여기가 부분 공개나 비공개 결정했던 거예요. 묵묵부답인 게 여기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의신청을 또 받아들여서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며칠 이내에 판단해야 되겠다? 문서로 통지하는데. 요게 7일이죠. 그래서 20일, 30일, 7일이니까 이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갑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건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상으로 보셔야 돼. 어려워. 이렇게 보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범죄 예방 이런 건 납득이 되죠. 이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CTV. 예? 화재 예방 이거 목적 돼요. 이것도. 교통 단속 맞아요. 이것도 돼. 교통정보 수집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요게 중요해요. 저장 않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 보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지 아니했을 때 요때 요것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이동형 정보 처리기,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입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요거 저기 뭐야, 저 드론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드론 같은 거 띄워놓고 단속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거. 그러면 반짝반짝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촬영한 사실을 갖다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를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거부해야 돼요? 전화해갖고 막 해야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요건 이동형이고 나머지는 고정형이에요. 이동형을 갖다가 이용할 수,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요 경우단 말이에요. 자, 37번 가시겠습니다. 대집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여기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해가 진 뒤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있죠. 그러면 연이어 대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2번은 이제 대집행 할 때 들어간 그런 그 비용은 여기 보면 국세 다음가는 선 취득권이 있다. 순위에서. 그래서 좀 비용을 받을 때 좀 유리하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뭐 다음이요? 국세 다음이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게 행정심판이 이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집행이다 행정심판 된다 이거고요.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세금 걷듯이. 오케이. 순서도 국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도 뭐 할 수 있다. 대집행 할 수가 있다. 전에도 가능하고 해 지고 나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뜨기 전 지고 나서 다 가능합니다. 자, 38번 가시겠습니다. 강제, 행정상 강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행정기본법 물어봤잖아요, 지금. 근데 외국인 출입국 난민 인자에 관한 사항, 출입국 난민 인자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기본법 제5절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문에 가면 42조인가 몇 조인가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있고, 직접 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되며, 이게 조금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되겠다. 요건 비례 원칙에 따라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건 뭐 문제 삼기 힘든데 다른 모든 수단이다 요게요. 그러니까 요게 정도 차이인데,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무슨 강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이행 강제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직접 강제는 못하는 거다. 근데 다른 모든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됐는데, 뭐 이제 눈치껏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약간 조금 지나친 의미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강제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세 징수에 의한 예에 따라서 징수하든지, 더 나아가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다. 여기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여러 법이 있는데, 뭐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매길 때 요 법이 또 적용되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 적용될 때는 요거에 따른 거고요. 딱 명확히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얘도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요건 뭐 상식적인 거고, 5번은 문서로서 이행강제금도, 자,
이거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서로 계고한다. 이것도 좀 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가지고 좀 고민했을 거는요. 난이도를 봤을 때는 상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소송. 여기 보면 이제 국가기관은 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옳지 않은 거 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국가기관 여기서 이제 그 국가기관 중에 경기도 선관위가 문제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기도 선관위가 국민권익위 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여기가 제기할 수 있냐 이거지.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국민들이 하거든요. 이거 취소소송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도 예외입니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송이에요. 조례는 이제 그런 뭐예요? 의회 같은 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조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공표권자는 누구냐면 뭐 이거 뒤에 나오네. 시도교육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무효 확인 소송을 상대할 때는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것도 맞고. 대리권을 요거 자주 나오죠.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권을 받은 거예요.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사실은 대리권을 수여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현명해야 될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그냥 행정처분을 때렸단 말이에요. 요게 대리인인데 그때는 그에 대해서는 처분 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지.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B한테 대리권을 줬어. 근데 B 이름으로 했단 말이야.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응? 대리권 수여했잖아. 그러면 A의 대리인 B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권한이 있는 거고 여기를 상대로 해야 될 건데 이 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대리인 표시 안 하고 그냥 B 이렇게 해서 한 요 케이스 2번 같은 케이스 요 케이스 1번이 아니고 2번 같은 케이스는 B다 이 말이야. 이거고 요 일반 재산을 대부한다 그랬습니다. 행정 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것은 이거 사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고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없다 이 얘기죠. 일반 재산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 재산일 때는 다르죠. 그 다음에 불문 요거 좀 어려운 판례인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행정규칙에 따른 불문경고조치라는 요 징계는 행정규칙에 따른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내부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해당한답니다. 한답니다. 요게 답인데 그쵸? 틀린 거 5번이죠? 맞았어요. 5번. 네. 답이 뭔가 했네. 요게 5번 틀린 거. 40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무효등 확인심판 여기는 사정재결이 있을 수 없죠. 바로 1번이 답이에요. 응? 요거 뭐 취소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정재결이 가능하죠. 그 당사자 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그쵸? 3번 4번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고 5번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돼야 한대요. 다른 법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을 빼고는 행정심판을 넣을 수가 없다. 뭐가요? 대통령의 처분은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고 틀린 건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1번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강의는 지금 여기 합격하신 분들 또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시작하면서 이거 들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공부 한참 하고
1차 시험 보다가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취소 소송은 요거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때 이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여기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요.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제끼고 바로 그냥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의 확정 판결의 효력은,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한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거 요거 조금 주의하시고,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무효까지는 아닌데 취소 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 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효 소송이 들어왔는데도 뭘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무효 확인 소송의 그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이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들이 꽤 나오는데 이것은 무효동 확인 소송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간접강제할 수가 없다고요. 규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의무이행 소송은 없죠. 응? 없어요. 42번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는 사용 개시일에, 이 사용이 있고 수용이 있고 그러잖아요. 수용은 빼뜨린 거, 뺏는 거고, 사용은 뭐예요? 강제로 쓰는 거에 불과하죠. 소유권 뺏지는 않고. 보통 수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사용을 물어봤습니다. 사용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토지에 붙어있는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재결로 인정해야 돼. 근데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게 틀린 거지. 네. 그래서 사용은 사용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재결로 특별히 인정하면 그래도 역시 사용권을, 다른 권리가 사용 기간 중에는 계속 쓸 수 있게 예외를 둔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건 없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틀린 거죠. 자,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할 수 있죠. 이 신청 안 하고도 수용 재결에 대해서 바로 행정소송, 이렇게. 행정소송 변호사들이 주로 하고요. 이 신청이 요게 행정심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요. 행정사들이 이걸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신청 않고 바로 행정소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걸 좀 하는 게 우리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는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액 산정. 재결로 지금 수용 재결 같은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수용 개시 당시가 아니고 재결 당시. 재결 내릴 당시. 재결 당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상액이 평가되고 결정돼요. 재결 당시.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제 나왔던 거죠. 사업 인정이 처음에 하는 거죠.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이 무효면, 당연 무효면 뒤에 나와 있는 뭐예요? 수용 재결도 뭐가 돼요? 무효로 되지요. 이게 무효면 이것도 당연 무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보상액 산정할 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땅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게 있어. 그러면 이것은 개발이익이라고 하죠. 개발이익은 보상할 때 그 보상 금액에서 개발이익은 어떻게 해요? 배제하게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어려워요. 43번 어려운데, 자,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작위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부 처분하고 달라요. 부작위는 안 한다는 거니까 집행정리, 그 다음에 무효하고 비슷하게 사정 판결 이런 건 없어. 근데 나머지는 있어요. 요걸 우리 간접관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받은 거 그런 거니까 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관계가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진 사람이 부담하겠죠. 이건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소송 참가, 제3자도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소송 참가할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아니고요. 디귿 리을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44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틀린 거 오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거 다 맞는 것들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좋은 조문들입니다. 조문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이거는 행정처분이 원래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행정처분으로 봐요. 근데 미치지 않더라도 이게 틀린 거잖아요. 1번 틀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에서요. 여기 보면 1번은 옳지 않은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한테 위임된 기관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기관임 사무는 자치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 근거 조항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수임 의무, 수임 사무, 기관으로부터 이제 맡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한 고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재위임할 수가 있다. 그죠? 재임하는 거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잘못돼가고 있으면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도 오케이. 예.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서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 그런데 일일이 위임기관이 야 뭐 할 때 나 허락을 받고 해.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는 없다. 요걸 두 개가 배치된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브레이크는 걸 수 있는데 건건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이거 틀렸네. 그죠? 여기서 부담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국가가 부담하는 거죠? 틀린 거 몇 번이에요? 5번 46번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법인데 우리 주민은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시켜달라고 할 권한이 있죠? 자, 여기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것들 다 이거 뭐 보면 뭐 안 본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있는 조문은 아닌데 요 특히 3번 4번 다른 것보다는 요 2번 3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너무 이게 쉽잖아요. 비례대표는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 소환 그러니까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여러 번 나왔었고 이건 틀리신 분은 반성을 엄청 하셔야 돼. 주민투표권은 주관적 공권은 아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헌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 끝까지 읽으시 실수 안 하셔야 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하. 그 다음에 이제 47번 가실게요. 자, 요거 전부 다 보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게 다른 거 아니고 요것이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국가회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통상과 일반 임시회계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국가회계는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다.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다. 일반, 특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 나머지를 한번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읽어주셔서 그 자체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 조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48번 요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무집행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조문 찾아보시고 싹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 또 들어가냐면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경호도 업무도 들어가 있어요. 주요 인사에 대한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경호실을 없애고 경찰청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호 업무도 있다는 거하고 요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도 있어요. 요상하죠? 이것도 있어. 나머지는 좀 정보 수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 거기 보면 정보 분야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5번이에요. 자, 49번. 요것도 보면 여기 직급이라 그랬는데 이거 직급이 아니고 직위예요. 여기 행정법 행정학이지 진짜 행정법이 아니고 행정학 시간에 배울 내용. 우리 법에는 이건 안 나오는데
하여간 그걸 통해서 하시고, 이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죠? 특히 5번 같은 경우, 4번, 5번은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법에서는. 속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뭐예요? 기소한다. 맞아요. 여기서 결정한 대로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강임, 휴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임이나 휴직 뭐 그런 거예요. 강임보다는 이건 있을 수 있죠. 면직 처분도 있을 수, 의원 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뭐예요? 생략할 수 있다. 요거죠. 5번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안 줘도 되는 경우. 네. 자, 답은 어쨌든 3번. 이걸 직급이라고 하는 거 직위라고 그래요. 직급은 이제 그거잖아요. 1급, 2급, 3급, 9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기보, 무슨 주사보 이런 거 이제 그게 직급이에요. 직급은 그 직급인 사람 엄청 많지. 그죠? 그럼 직위는 어떻게 해요? 그 직급일지라도 직위는 다 틀릴 수 있죠. 그래서 한 명의 공무원에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직위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주무관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위가 돼, 직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문제예요. 국유재산법. 이것도 진짜.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보존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같은 경복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일반 재산 일리가 없잖아요. 응? 이것은 공물이죠. 공물. 그래서 보존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이 있고 이게 공공자가 두 번 들어가면 길 같은 도로 같은 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물은 뭐예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입니다. 이거 국가 직접 공공용으로 공용재산이 아니고 직접 공공용으로 쓴다고 되죠. 공공용 재산이에요. 공공용 재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엉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공용재산이에요. 공용물이 공용자가 똑같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청사 건물 같은 거예요. 요게 도로나 하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이게 공공용으로 직접 공공용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가 사용하는 건 공공용이 아니고 공용이에요. 공용 직접 쓰는 게 그걸 공용재산 이렇게 하는 거고 공공용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가 공공용 재산으로 돼야 되지. 다시 요 두 개 잘 구별하시고 국가가 직접 쓰는 것은 요 청사 건물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건 공용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기업용 재산은 요게 이제 기업용 재산이지만 이것도 국유재산 이렇게 됐을 때는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아요. 기업용 재산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소유이거나 이랬을 때는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고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요때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기 때문에 사건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사건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겠죠.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했다는 것은 뭐예요? 국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하죠. 판결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공반적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5번 총괄청이에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없을 때는 이 총괄청이 어디예요?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이에요. 중앙관서의 무슨 국토유통부 이런데요. 거기가 소유가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것도 조문에 있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있는 조문들이 쭉 보면 정말 간간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어. 근데 이것까지 해서 7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강론이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강론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 시험 보시라고 시험 보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자, 훌훌 털어버리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2차로 나가시고 좀 떨어지신 분은 조금 추스리고서 또 2차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